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익숙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나온 아까도 계속 NFT라고. 맞아요. 근데 이거 사실 영어 약자인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NFT? 넌 펀저블 토큰이라고요. 아, 일단 또 더 어렵죠. 네. 일단 하나씩 보자. 너는 뭡니까? 넌. 그 넌부터 보면은 헷갈리고 펀저블 토큰이 뭐냐. 네, 펀저블부터 봅시다. F. 그러니까 펀저블 토큰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펀저블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할 때 대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체 대체 아까 가능한- 보여주셨던 10,000원. 아, 그러니까 제가 가진 10,000원이랑 우리 정재욱 변호사 가진 10,000원은 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 가능하다고 표현해요. 이게 펀저블이고요. 비트코인도 대체 제가 가진 비트코인 하나랑 우리 형님 가진 비트코인 하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 가능해요. 어. 그래서 암호화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펀저블 토큰이 있고요. 넌펀저블 토큰은 제가 가진 NFT 하나랑 우리 정재욱 변호사님 가진 NFT 하나를 서로 1대1 교환하기가 어려워요. 왜? 각각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집 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평수인데도 저희 15층 우리 집과 14층 우리 집 1대1 교환을 하기에는 안 되죠. 안 해줄 거잖아요. 네.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 특성을 가진 게 NFT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환 가치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희소성을 또 부여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부동산의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비유를 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축구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유니폼 팔잖아요. 유니폼이 막 손흥민 선수 유니폼 너무 많이 팔잖아.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오다가 사인을 해줬어. 사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바로. 대체 불가능한 거죠. 실물에서의 대체 불가능함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 디지털 자산에 뭔가 이렇게 사인을 마치하듯이 좀 이렇게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좀 전에 지문 꼬리표. 지문 같은 거 지문. 네네. 예, 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저도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사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어. 근데 무한정 생산 복제하면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돈인데 무한정 생산 복제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NFT는 다 다른 모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모양입니다. 너는 별표, 난 세모, 난 네모, 세모도 다 모양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우주에 있는 별 같은 거죠, 이제. 그죠? 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별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저작물에 대한 원본 소유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서로 약속하는 건 이제.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이 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의 소유자야? 그럼 이거를 넘겨줄 수는 있는 건가요? 넘겨줄 수는 있죠.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체 불가능한 게 거래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이게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자산은 복제가 무한정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진 맞아요. 같은 거.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큐 카드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모양이 다 똑같아요. 음. 근데 이게 뒤를 보면은 이게 원고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거는 4번 원본이 3번 원본이 다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여러 개를 복제하면서 NFT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NFT 여러 개를 민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디자인은 똑같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하나의 뒤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서 음. 각각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NFT도 여러 개 발행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자기 사인도 했다가 뭐 그림도 그렸다가 네. 뭐 이러면 두 개의 티셔츠는 다른 또 NFT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NFT를 산다는 게 참 법적으로 개념 정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가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 빨리 이해해요. 바로가기 있잖아요.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NFT 담긴 게 그 주소 정보랑 어디 가면 저작물이 있다 이 정도 이런 거거든요. 구분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가면 거기 주소에 관한 정보만 들어가. 바로가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보면 원본 파일은 어디 있다 경로 표시를 되잖아요. 딱 네. 그걸 딱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이해하려면. 근데 그걸 산다는 거는 저작물 사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꼬리표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냐하면 꼬리표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인가, 저작권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NFT 거래소들 가면 거래 개념 정의를 정말 다 달라요. 그 거래소별로, NFT 사업자별로 NFT가 뭐라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왜?
법적 정의를 하기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님이니까 일단 무조건 정의부터 들어가셔야 되는. 근데 제가 느낀 게 지금 일단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니까 이 산업의 어떤 유망함, 이 어떤 발전 가능성을 말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아니, 꼬리 펴면서 하면 뭐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묘한 긴장 관계도 느껴지는데 반론 차원에서 좀 해주시죠 이제. NFT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제 딸이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디지털 이 그림 그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NFT를 할 때 이제 NFT라는 존재를 알려줬죠.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을 이제 NFT로 발행을 한 거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발행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마켓 거래소라는 곳에 이렇게 올렸죠. 올렸더니 누군가 사요. 오. 처음에 사갔어요? 7만 원. 오, 진짜로? 진짜요? 아빠. 용돈을 그런 식으로 주시는군요. 누군가 알아줘야 멋지다. 되잖아요.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사 일단. 내가 사면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개하죠. 그러면 이제 누굴 들으면 또 누구 올렸다 누가 또 사요. 이게 또 팬이 생겼어요. 이게 결국은 예전에는 NFT가 우리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본인의 어떤 창작물이잖아요. 만들면 SNS를 하면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올려서 좋아요 정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이 댓글 정도 남겨줄 수 있잖아요. 이걸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마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카톡방에 100명 카톡방을 100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 개념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인데 NFT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꼬리표이긴 하지만 뭔가 유일한 하나라는 게 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희소성이 생겨요. 희소성. 그러니까 디지털로 된 무엇에 희소성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랑 돈의 가치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 금액도 나오고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 창작가도 아닌데 누군가 사주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어떤 변화이라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로 된 무엇이 가치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좋아요 받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NFT로 거래를 하려면 이 콘텐츠가 얼마나 힘이 있어야겠어요. 이 NFT에서 요즘 잘 거래되는 좀 인기 주목받는 콘텐츠들이 있나요? 근데 예전에 좀 유행했었던 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땅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땅이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사본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내 거, 이 영상 파일은 내 거, 내가 원본 소유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계에 땅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땅은 누구 거, 이 별표 NFT 가진 사람 거, 이 땅은 누구 거, 동그라미 NFT 가진 사람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만약 이렇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뭐 게임 회사라든가 또는 중앙화된 기관에서 그거를 공신력 있게 인정해줘야 돼요. 이제 이 땅은 온라인 땅은 누구 거, 이 온라인 땅은 누구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NF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별표 가진 사람이 누구 거, 동그라미 가진 누구 거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겠거나 소유권이란 거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이 생겼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막 거래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나왔죠 작년에. 예, 그만큼 뭔가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막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그런 기분을 주기엔 충분한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문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사실 뭐 봉이 김선달 같기도 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근데 네네네. 이게 좀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되거나 이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건 맞는데 좀 어떤 점 주의가 필요할지 얘기해 주시죠. 이게 NFT 사는 게 이제 내가 저작물을 사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유명한 가수의 음악 파일이나 NFT 샀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음악 파일을 막 카페에서 틀어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거를 NFT로 민팅됐고 그거를 사면 저작권법 위반된 걸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술품 시장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을 샀는데 저작권 양도 안 받아가지고 미술품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NFT를 살 때도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고려를 꼭 해야 된다. 혹시 그러면 NFT로 거래를 할 때 이 저작권까지 넘겨받는 경우가 있나요?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 지금 이제 마켓플레이스라 할게 일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그 아예 저작권 이용 허락, 그러니까 저작권은 꼭 양도 안 받아도 이용 허락을 받으면 쓸 수가 있거든요. 이용 허락 받은 것만 우리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래소도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네 건 아니지만 쓰게는 해줄게. 이게 그걸 어. 전제로 이제 어떤 마켓플레이스들은 막 저작권자들 유명한 이제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협약 체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